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에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에세나파 손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재무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요. 재무적으로. 어떠시던가요? 또 우리 강의 많이 하시는 에셋 아빠님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흔히들 이제 그 언론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다룰 주제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일단 국민연금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들었던 게 뭐 언제 뭐 재원이 고갈된다더라. 그렇지. 내 월급에서 이걸 떼가냐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삼층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 공적연금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잖아요. 사실 잘 활용하면 이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은퇴 설계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중요함은 그때 이제 알게 되죠. 국민연금이 얼마나 내 노후에 도움이 되는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못된 인식들 아니면 또 행여라도 그런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이 아닌 불리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민연금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그럼 누가 가입을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국민이 가입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18세부터 60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업장 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 가지 가입자에 대해 특징들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 누굽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사업장 가입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연금 보험료를 낼 때 본인이 절반을 내고 회사가 이제 절반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월급쟁이들 자동 출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지역 가입자가 있죠. 네, 직장 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이 이제 지역 가입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거나 직원을 두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가입자라고 해서 스스로 전체분을 다 내시는 분들이 지역 가입자에 해당이 되죠. 자, 마지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들 이제 임의 가입자 세 번째 부류인데요. 즉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의무는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죠. 즉 자발적으로 가입 안 하면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이 없는 학생들. 주로 요즘은 이제 배우자가 국민연금등에 가입되지 않는 전업주부들이 대표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좀 임의 가입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은 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이나 이제 전업주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가입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놔뒀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임의 가입이 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의 경우에도 전업주부인데 임의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을 불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임의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이제 납입하는 게 중간에 소득이 중단돼서 안 내던 이런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60세가 넘어서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국민연금 더 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이제 좀 분류를 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은 그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이후에 좀 보완해드리겠지만, 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65세 때까지 이미 가입 신청자를 할 수는 있어요. 즉 돈을 더 내고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이렇게 그 가입자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를 내야 되냐? 대부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회초년생들은 몰라, 이거 얼마 정도 내는지. 얼마 정도 됩니까? 9% 냅니다. 9%. 예. 네. 자기의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 중 분 중에서 9%를 납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방송 태도가 왜 그러세요? 뭐 부석실하신 거 아니에요? 변 대표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어떤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이 소득 월액에서 이제 1,000원 미만을 뗀 금액을 얘기하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최저 29만 원에서 최고 449만 원, 그 기준 소득 월액에서 곱하기 9%를 한다는 거죠. 즉 29만 이하이신 분들은 29만 원, 그리고 급여가 449만 이상 되신 분들은 449만 원을 한도로 해서 국민연금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아마 이제 그 머니스토리 이제 팟캐스트 중에서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이랑 비교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의 10%를 왜 노후자금으로 적립하는 게 좋으냐? 일단 기준 소득 월액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아까 맥시멈이 449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 월액 평균이 7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이고, 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은 9%인데 공무원연금은 2017년 기준으로 16.5%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0.5%씩 올라서 2020년이 되면 18%씩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기준소득 월액도 훨씬 크고, 그 다음에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를 2배로 내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물론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한 소득의 10%는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시스템을 갖추는 거니까, 이 점은 한번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사이 아빠님 얘기하신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좀 전에 얘기한 연금 그 소득 세율 그 9% 중에서 직장인은 그게 절반,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즉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전부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입자 중에서 임의 가입자가 있었는데, 이제 임의 가입자는 어떤 기준으로 내냐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중간 정도 소득 금액에서 9%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하시는 분들은 9만 원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납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게 좀 더 낮아져 가지고요. 네네. 여기 아마 이제 한 5만 원 이하 정도부터도 선택해서 납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도 납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그 배우자의 급여에 따라서 더 낮게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배우자 소득이 월 316만 원 이하면 저희가 이제 최저 책정했던 아까 이제 9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더 낮아져서 5만 원 정도 선에서도 가입 가능하시게 되니까, 그건 본인 상황에 따라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 후편에서 다루겠지만, 임의 가입은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가한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미가입을 최저 한도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가입자 대상이 되고 얼마를 낸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오케이 냈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노령연금이죠. 노령연금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받는 게 노령연금이고 조금 당겨받는 게 이제 조기노령연금이고 조금 이제 늦추는 게 연기연금인데 어쨌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소 10년 이상일 때 본인이 연금을 받는 나이 뭐 이를테면 61세부터 본인이 이제 냈던 수준에 따라서 매월 받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좀 전에 에세 아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노령연금이 되고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크게 세 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신 노령연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 그 다음에 장애연금 이렇게 세 가지 혜택 측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유족연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예, 뭐 말 그대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거죠. 내가 내던 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내가 죽었을 경우 제가 받던 연금액의 일정 부분을 유족에게 주는 내용이 이제 유족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사망을 했어. 아깝잖아요. 그럼 그게 날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의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거 보장받으려고 따로 보험도 가입하는데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이제 장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장애연금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자금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보험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험의 성격으로 얘기하신 이제 장애연금, 이 장애연금이 일단 그 연금을 가입해서 일단 질병이나 어떤 그 부상을 통해서 일정 기간 그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그 장애에 대한 등급이 있겠죠. 1등급부터 4등급 정도를 이제 심사를 해서 일정 그건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받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그 개인이 가입한 그 보장서 보험 중에서 뭐 후유장애 뭐 이런 거랑 성격이 비슷한 건데 맞나요? 네, 어쨌든 뭐 장애 정도를 심사해서 장애가 존속되는 동안 지급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매월 나오는 이제 연금 개념이니까 오히려 이제 생활 수준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세 가지 노령연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이제 연금으로 수급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받는 거고요. 그 말고 수급 요건을 못 갖췄어. 10년 이상 불이를 못 했다든지, 그 다음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은퇴 뭐 어떤 기간을 못 채울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는 일시급 수급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못했는데 지급 연령 도달했을 경우나 아니면 국적을 상실하시거나 국외 이주하시는 경우 뭐 이런 것 때 받으실 수 있는 게 일시급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시급 수급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걸 일단 이 제도를 통해서 받겠죠. 근데 왠지 이게 느낌이 이제 그렇잖아요. 약간 금융상품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은데 일시금을 받으면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불이익이라든지? 뭐 불이익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이자를 이제 쳐주니까 뭐 불이익까지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적인 거긴 한데 항상 연금이 현재 가치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사에서 무슨 연금 상품 가입 제안서를 받아 보면 실제 현재 가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미래, 그러니까 뭐 지금 100만 원이랑 이제 미래에 받는 100만 원이랑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인데 하여튼 국민연금 물가까지 감안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됐을 때는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10년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연금으로 수급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국민연금 누가 가입해야 되며 얼마를 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좀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좀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우리 캐스터 분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